어,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라갔다. 이 소식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사무총장 최종 후보로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35개 나라에 친서를 보냈고요. 5개 국가 정상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미 유명희 이 WTO 사무총장 만들기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중 해가지고 청와대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후보랑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본이 계속 방해하고 있죠. 유명희는 경력이 짧아서 안 돼.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의 이런 활동이 되게 주요한 게 그 상대 후보인 나이지리아 오콘조 이웰라 이분이 세계은행에서 25년간 일했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재무장관, 외무장관을 해가지고 좀 인지도가 확실히 세계적으로는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만장일치로 이제 결선을 당선이 되잖아요. 총 164표를 받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표만 44표 그리고 아프리카랑 좀 가까운 유럽이 41표예요. 근데 그때와 독일 메르켈 총리랑 통화하고 하면서 유럽의 표를 좀 많이 얻어오려고 한 그 노력이 굉장히 주요하다. 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게 삼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분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명희 통상본부장의 남편이 누구냐면 정태욱이에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고 이부망천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등용할 때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옛날 이명박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당에서 쌍수를 쓰고 말렸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야당이 남편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시켜주냐. 근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 격이 다릅니다. 저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이 있죠.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되는 측면은 그 나라 위상과도 연관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한국의 위상 정도 되면 이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걸 만든 것도 노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국가적 위상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인물들이 배출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무역을 위해서만 유명희 사무총장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에 두 팀이 붙어서 싸우고 이기는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본을 봐서라도 일본이 방해를 안 한다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일본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야. 일본에 이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희 후보의 남편에 속해 있는 정당은 안 되길 바라고 있을 거야. 이게 문재인 정부 치적이 될까봐 뭔가 되게 엄연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되기를 우리가 기원해야 돼요, 진짜. 네.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뭉클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사실은 WT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가 안 나온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슨 데미지 같은 게 있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WTO 사무총장이 됐건 유엔이 됐건 간에 한국인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골프 박세리 응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는 분들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국제기구는요. 국제기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율이나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야 어디 장관이다, 어디 위원장이다 하면 거기를 규율하는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거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규정과 규칙에 얽매여서 최소한의 재량권을 행사해서 하는 거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법이 없고 내부에 물론 당연히 규정이나 규율이 있지만 그 규정이나 규율을 정하는 게 그 단체의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WTO 같은 곳에서도 왜 강대국의 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규칙이 정해진 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국가에는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국제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TO
총장의 자리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엔 엄청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국격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야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랑 그럼 국격이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구의 장은 힘이 모이는 곳이에요. 힘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권력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약한 국가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균등해지는 결과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출신이 거기에 있으면요 말 그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국가들이 한 축이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한갈 메시지도 그렇고 WTO 사무총장 결선에 올린 것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대왕도 하야하라 관람들 이야기는 스킵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그 용산 참사의 주인공이죠 김석기 국민의힘 김석기가 그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당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위가 문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쪽이 만들고 싶어하는 일종의 프레임일 뿐이에요. 그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를 못할 것도 있겠습니까만 정치 공세를 계속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정치 공세를 계속 하는 용어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본인부터 용산 참사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 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3일 만에 진짜 나는 이런 바보들은 처음 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3일 만에 북한에서의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왔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생긴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스스로 줬을까요? 스스로 야 이거 통지 좀 줄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이에 외교력을 발휘해서 당신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 뭔가 미안하고 그런 거 재발 당직을 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해야 할 건데 무슨 사죄예요. 김석기 씨, 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책임자로서 용산에서 불에 타 죽어간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십니까? 사과한 적 있습니까? 별 그지 깽깽이 같은 것들이 있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대통령 성품이라면 정말로 스스로가 본인 입장에서 미안하다 생각이 들면 무릎 꿇고 사죄보다 더 할 것도 할 사람인데 그럴 분이신데 지금 정치 공세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 의원이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에요. 나는 윤건영 의원의 최근의 전투력을 보면은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가장 강력한 말을 통해 상대를 제압을 하더라고. 불특정한 첩보가 모여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군사작전이나 무력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를 돌리고 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네 진짜. 최소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 건으로 사과를 요구하려면 먼저 세월호 참사나 용산 참사나 수도 없이 많았던 그런 식의 국민의 생명이 그것도 북한군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해서 죽어갔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자격이 없는 놈들이 꼭 그렇게 고장난 레코드를 똑같이 돌리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놈들이. 자격만 없는 게 아니라 지능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다가 뭐 월북이었는지 어쩐지 이유를 묻지 않고 둥둥 떠내려가다 북한군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국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누가 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총을 쏴서 사살할 거라는 예측을 누가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감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주호영 의원대로 762 해라 뭐 이랬다고 하지만 그럼 762 해라라고 한 데서 실제 방아쇠에서 총알이 나가는데 몇 초나 걸렸을까요? 그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국민이 사망한 데에 대한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 분명히 존재는 해요. 정치적 책임은 존재하는데 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 뭐 감청하다가 거기 동무 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도 아니고 하태경이처럼 아니 뭐 어떡하다고 미사일 쏴? 격침시켜?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내가 가서 해도 더 잘해. 솔직한 말로. 이게 그냥 뭐 양심도 없고 지능도 없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력도 없어. 아, 그러니까 봐봐. 얼마 전에 신상철 대표 나와서 인터뷰하셨잖아요. 천안함 사고가 일어났어. 지들 주장대로 북한이 격침시킨 거라고 치자. 대통령 나와서 우리의 병사들, 수군, 해군들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별 미친놈들이 하는 그 정치적 어그로가 좀 도가 좀 지나쳐. 아니,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는 게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이 고장건 네코드도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씨부린 거 다 합치면 수천 번 넘을 것 같아. 상황 설명을 열심히 해. 아, 됐고. 우리 국민 죽었으니까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 뭐 하자는 짓거리예요, 지금.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 짐이 해야 될 일은요. 북한 규탄하세요. 난 당연히 그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종전선언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놈들이 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냐면 남북관계를 지금까지 꾸준히 방해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 하나 비준하지 못하고 남북관계에 좋아질 때는 빈정거리고 나빠지면 그거 봐라. 계속해서 안 되기를 바랬던 놈들이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문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는 논리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미치고 팔짝 뛸려 그러신 거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겨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진양 그 개성공단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아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 관계의 개선을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일본과 미국이었는데 아마 이 일본과 미국을 따르는 이상한 정당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